작년하고 금년에 회원이 꽤 많이 늘었거든요. 근데 압수수색을 안 들어오더라고요. 원래 계좌나 들여다보고. 그래서 이렇게 소심해가지고 되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 년이 넘은 지금 현재까지 유시민 이사장은 이에 따른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고 정확히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아주 쉽게 보여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면 속 이 내용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전부터 검찰이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의혹을 꾸준히 제기했었던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오늘 오후에 갑작스러운 입장문 하나를 냈습니다. 검찰이 재단 계좌를 사찰하지 않았다. 뒤늦게 인정하고 사과를 한 건데요. 그런데 좀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 그의 의혹 제기 목소리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거래은행. 거래은행이 한 개예요. 뭐 어느 은행이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리고요. 그 은행의 노무현 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검찰이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본 사실이 있습니까? 도대체 어떤 혐의로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받으셨는지 그 내용을 공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결국 사과를 했는데요. 위원장 의원님. 네. 제가 오늘 입장문 내용 간추린 거 좀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고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 논리적인 확증 편향에 빠져서 대립하는 상대방을 악마화했다. 검찰을 악마화했다는 거겠죠.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네, 좀 오늘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알고 있는 이로는 유시민 이사장이 이렇게 사과를 한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그 사과 내용문도 보면 굉장히 명확하게 사과를 했고 또 본인이 논리적 확증 편향에 빠져서 상대방을 악마화했다. 어떤 면에서 굉장히 사과 수준도 높습니다. 아니 그동안 사실은 어떤 면에서 저렇게 좀 전에 우리가 화면을 보셨지만 굉장히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검찰이 그걸 확인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1년이 지난 다음에 검찰에서 원래 이제 계좌를 보게 되면 6개월 또 3개월 연장해서 최장 1년 안에 본인한테 통보를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동안 진중권 교수나 서민 교수 같은 경우 끊임없이 뭐냐면 계좌는요 계속 유시민 이사장한테 그 계좌에 대한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를 해왔거든요. 또 이제 수사도 진행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유시민 이사장이 좀 더 분명하게 어떤 본인의 잘못을 사과를 했는데 저는 뒤늦게나마 굉장히 잘한 사과라고 봅니다. 또 이 사과를 아마 여러분 다른 분들이 좀 본받아야 될 분들도 꽤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얘기한 거는 일단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시군요. 하정대 국장. 근데 이 말에 덧붙여서 앞으로 정치 현안에 대해서 비평은 하지 않겠다. 이 얘기인즉슨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정치 참여는 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저희가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예. 그 얘기 전에 이제 사실은 사과를 한 거가 두 가지 사과를 해야 될 내용이 있었거든요. 예. 하나는 이제 자신의 그러던 노무현 재단 거기에 계좌를 받느냐 검찰이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은 사과가 됐어요. 또 하나는 뭐였냐면 지난해 4월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검사장하고 기자와의 유착 의혹을 제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결론이 났거든요. 예. 그 부분은 사과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50% 절반만 지금 사과를 한 거예요. 아하. 그리고 이제 정치 현안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일절하지 않게 돼 실제로 이미 지난해 4월 이후에 정치 비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치 비평을 안 한다고 하는 건 당연히 정치 비평도 않는데 정치에 참여하지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비평조차 않는데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정치 비평을 하기 시작해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제가 보기엔 유시민 이사장이 자기 자신이 그때 당시에 너무나 많이 나간 것들에 대해서 좀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번에 사과문을 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지금 정치 참여를 하는 것 자체도 자기 자신의 양심에 비추거나 아니면 소신에 비춰봤을 때 지금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반쪽짜리 사과다라는 그렇죠. 얘기도 있는 거네요.
사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시민 이사장은 역대 재단 이사장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도 검찰을 이렇게 비판했었습니다. 노무현 재단은 그 자체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 주목을 받고 관심을 받고 또 심지어는 검찰로부터 언제 공격을 받을지도 모르는 검찰에게 사랑받죠. 관심을 받. 검찰이 공격을 하거나 다른 사람이 공격하면 재단은 더 튼튼해져요. 근데 압수수색을 안 들어오더라고요. 몰래 계좌나 들여다보고. 그래서 이렇게 소심해가지고 되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도하 변호사님, 여기부터는 이제 논평, 해석인데 사과를 한 건 인정하고 뭐 잘한 건 잘한 거라고 칭찬을 하더라도 왜 이 시점에 사과를 했을까? 1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본인이 공개할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의견보다 일각에서는 이 시점이 뭔가 노리는 게 있을 거다.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사과를 하려면 12월에 이제 그게 1년이 그 통보가 이루어질 시점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는 계좌 추적을 했으면 그 통보서가 왔을 거다. 그러니까 그걸 밝혀라. 왔는지 안 왔는지. 그리고 입장을 표명해라. 라고 했을 때 아무 얘기도 안 하셨어요. 그러다가 지금 한 달 후에 지금 별 계기가 없는데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뭐 반성하는 거는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도 반성할 수 있다면 그 발전할 여지가 있으니까 바람직하겠지만 하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반밖에 사과를 안 한 거고 그다음에 사과를 하면서 뭔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저희가 언급한 것처럼 이건 피해받은 사람이 많은 거 아니에요. 예. 피해받은 사람이 많고 그다음에 그 유시민 이사장이 이제 문제 제기, 의혹 제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는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논평을 내고 그 다음 날 또 그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또 문제 제기를 하고 이게 기정사실인 양 해서 확산을 해서 검찰 개혁 명분을 자꾸 만들어냈다고요. 여당에서도 같이 이걸 합세해서 예. 했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유시민 이사장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사과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위가 그렇게 일파만파 간 데 대해서도 일정 부분은 책임을 져야 돼요. 왜냐하면 유시민 이사장이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가능성도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정리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왜 지금 한 달 지난 후에 하느냐 이렇게 꼭 분석을 해보자면 사실 지난 연말까지는 민주당도 검찰개혁 2.0 수사 기소 완전한 분리 추진 뭐 그러면서 검찰개혁 특위를 띄우고 뭐 그걸 완전 수사 기소를 분리하겠다 공소청 법안 뭐 고등공소청을 설치하고 검찰정법 폐지안 뭐 이런 걸 막 냈거든요. 그러다 대통령께서 윤석열 총장은 정치 안 할 것 같고 정치할 생각이 없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러고 나니까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책임을 지려면요. 노무현 재단 이사장직에서 사퇴하시고요. 그다음 민주당도 그 얘기했던 수석 대변인 논평을 냈던 거에 대해서 사과하시고요. 홍익표 수석 대변인도 대변인으로 논평을 냈고 필리버스터에서 얘기했으니까 홍익표 의원도 사과를 하시면 그래도 진정성이 의심을 받을 여지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면 다시 논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도하 변호사는 지금 몇 분한테 사과 요구를 하시고 알겠습니다. 사실 기억하시겠지만 유시민 이사장이 검찰을 작심 비판하기 시작한 건 재작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강제 수사 때부터였습니다. 그동안 조국 전 장관 가족을 감싸면서 여러 논란의 발언을 했었는데요. 그 목소리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내가 검찰을 확실히 믿는다면 가져가세요 하겠는데 검찰은 못 믿어요. 네. 그럼 검찰이 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가지고 가서 저 안에 있는 데이터를 뭘 장난을 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를 복제를 해줘야 돼요. 문항이 한 20개 되는 쪽지 시험이라는데 아드님이 집에서 접속해서 본 오픈북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자료든 다 참고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오픈북 시험에서 부모가 도와줬는지 안 도와줬는지 모르겠지만 온라인 오픈북 시험에 부모가 개입됐다는 의심만으로 이거를 기소하는 그것도 조지 워싱턴대 업무방해로 기소하는 모르겠습니다. 저 발언들은 여전히 재판 중이기 때문에 뭐가 옳고 나쁘고 뭐 맞다 그르다를 떠나서 일단 당시에 유시민 이사장이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철저히 감싸는 듯한 발언, 태도가 가장 이 논란이 좀 많이 됐었거든요. 그랬었죠. 근데 저는 유시민 이사장의 이 사과문은 그 말 그대로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유시민 이사장이 지금 얘기한 사과의 주요 내용이 뭐냐면 계좌를 들여다봤느냐 안 들여다봤느냐의 문제예요.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잘못 알고 있었고 그걸 주장했던 것에 대한 사과를 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유시민 이사장이 다른 말 한 건 모든 걸 사과했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유시민 이사장의 사과는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했던 그 주장의 사실관계를 본인이 확인한 것 같고 그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본인은 진심으로 사과한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다시 얘기하면 예. 유시민 이사장이 얘기했던 모든 말에 대한 사과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본인이 주장한 주장에 대한 사과에 제한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본인이 고개를 숙인 거지. 그렇죠. 나머지 부분 혹은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뭐 여러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거와는 뭐 전혀 그건 전혀 다른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근데 하정대 국장, 오늘 이제 오후에 긴급 입장문이 유시민 이사장을 통해서 나오고 이른바 여러 가지 그 각계각측에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내놓기 시작했는데 특히 조국 흑서에 참여했던 인물들, 김경률 회계사는 유 이사장의 발언들로 고통을 겪는 많은 분들을 봤다. 저는 이 사과를 못 받아들이겠다. 혹은 여기는 권경애 변호사는 아니 사과 진정성이 이르면 이사장 자리 내려놔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예. 제가 뭐 노무현재단 이사장 자리를 반드시 내려놔야 된다까지는 저는 그렇게까지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예. 그러나 적어도 지금 딱 한 가지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검찰이 계좌 추적을 했느냐 안 했느냐만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사과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조국 관련 여러 비리 의혹 같은 경우에도 이미 법원에서 1심 선고가 나가지고 어느 정도 이미 입증이 된 상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전혀 사과를 안 하고 그다음에 지금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작년 4월에 그런 의혹 제기하고 무혐의가 됐지만 여전히 지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가 있어가지고 완전히 좌천돼서 한쪽에 지금 틀어박혀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보기엔 개인적으로도 사과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거 하나만 계좌 추적만 내가 마지막에 1년 동안 통보 기한 다 됐는데 그때까지 안 왔으니까 그것만 내가 사과한다. 이거는 명백하게 내가 틀린 게 확실히 됐으니까 그리고 뭐 법원에서 1심이 나왔던 마지막 대법원 판결까지 최종 나오기 전까지는 나는 못 믿겠다. 이렇게 하는 태도는 저는 보면은 사과의 진정성을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좀 쉽지 않은 사과다. 적어도 당사자들한테 피해를 준 고통을 준 당사자들한테는 같이 사과를 하는 게 제가 보기엔 맞다. 물론 이거 가지고 과연 그럼 노무현 재단 이사장까지 자리를 반드시 내놔야 돼. 전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지 않았지만 피해를 입은 당사자한테는 적어도 사과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이사장 자리는 아니더라도 하정대 국장 말씀은 이 공식 입장문, 반성문이라고 치면 거기에 그러면 이런 공식 사과도 가름을 하면서 이 피해를 입었던 당사자들에게도 이제 개별적으로 사과를 하겠다. 이런 문장을 썼었어야 된다는 말씀. 당연하죠. 한동훈 검사장을 비롯해서 그리고 조국 장관에 대한 비리에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같은 경우가 한마디를 어떻게 하느냐가 지지자뿐만 아니고 다른 일반 국민들한테도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컸거든요. 예. 그 영향을 분명히 미친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사과를 대국민한테도 사과를 하는 게 맞죠. 사과해야 되놓고 이게 뭐 일단 절반의 점수를 준 거다. 아니다. 그 사과도 충분히 뭐 가치가 있다. 여러 가지 의견도 있을 텐데 이현정 의원. 네. 그 노무현 재단 계좌 추적 의혹의 장본인으로 지목됐던 게 바로 지금 한동훈 검사장인데 오늘 그렇죠. 오후에 또 유시민 이사장 사과하니까 곧바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늦게라도 사과한 건 다행이지만 지난 1년간 저를 특정한 거짓 선동을 반복했다.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다. 의미심장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아마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한동훈 검사장 개인의 저는 피해는 아니라고 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검찰 전체에 대한 피해가 올 수가 있는 거죠. 즉 검찰이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불법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어떤 계좌 추적을 왜냐하면 한동훈 검사장이 그때 수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나 보고받은 적 없다라고 수차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고 본인이 확인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저는 묻고 싶어요. 유시민 이사장한테 누구한테 확인한 겁니까? 도대체 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봤다는 게 본인이 확인했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최소한 저렇게 알리려라는 방송에서 나와서 이야기를 했으면 누가 이야기해 준 사람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밝혀야 되고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유시민 이사장이 저렇게 사과를 했습니다만 저는 사과할 분들이 제가 아까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세월호 관련된 특수단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세월호 그 인간역 특수단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아닌 것을 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세월호가 고의 침몰설을 주장한 한 방송인이 계세요. 예. 세월호가 고의로 침몰됐다라고 해서 영화까지 만들어서 수십억 원을 번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여전히 지금 방송을 하고 계세요. 저희는 친절한 방송이니까 네. 제가 뭐 김어준 씨라고 지칭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본인은 이용수 할머니가 저렇게 폭로한 것에 대해서 냄새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자, 그분은 왜 사과를 안 하시죠? 그분은 이미 검찰의 조사 결과 그것 자체가 어떤 근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은 왜 침묵을 짓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유시민 이사장 보시고 본인도 사실이 아닌 것, 그것에 국민한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한마디 말 때문에 1년 내내 국민들이 이 사건, 아까 총리분들, 이해찬 전 총리, 한명종 총리 나와서 검찰을 무슨 뭐 불법적으로 사찰한 사람으로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당에서 입장도 나왔고. 아니 그렇게 1년 동안 이 나라를 이렇게 들썩들썩 해놔놓고 지금 와서 사과하지 하면 끝난다? 저는 최소한요. 알리로 방송이라도 중단해야 된다 봅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뭐 한마디라도 언급한 분들은 다 이제 어쨌든 사과 표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저희들이요 기자들도 뭔가 할 때 수차례 확인합니다. 정말 눈앞에 나중에 이제 법정 가서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언론 중재에 가서 확인 아니면 자기 책임집니다. 손해배상도 하고 그건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본인들이 사회적으로 영향이 있는 분들이 저렇게 1년 내내 저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뭔가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갑자기 좀 뜨거워졌는데 이다 변호사님 정리를 해볼게요. 왜냐하면 당사자 중에 한 명인 한동훈 검사장이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했으면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이 사건이 뭐 이제 검찰의 고발 수사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유시민 사장이 허위사실 유포건에서도 검찰 수사를 받게 되는 겁니까? 예.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그 시민단체에서 접수를 했어요. 그래서 서울 서부지검에 지금 배당이 돼 있으니까요. 허위사실을 인정했으니까 이것도 수사에 박차를 가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보니까 그 한동훈 검사장도 이와 관련해서 막 자기도 그 진술서라든가 이런 서류 같은 걸 낼 의향이 있는 것 같아요. 수사에 참고가 되게.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도 할 수 있죠. 마음만 먹으면. 개인 대 개인으로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를 하고 있을 때는 진짜 저도 제가 변호인으로 반대 입장에 서봤지만 정말 이렇게 수사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 피의자, 그러니까 피고인, 저희 의뢰인하고 계속 한동훈 검사장 흉보고 이랬는데 저 사람이 수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가 있으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런 거 있으니까 계속 입장 내고 머리 좋으니까 또 이제 수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수사에 대해서 의견서도 내줄 거고요. 민사소송도 할 거고요. 법률 전문가고 수사 잘하는 사람이니까 뭐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노무현재단 계좌를 검찰에 들여다본 적이 없다. 틀림을 인정하고 사과한 유시민 이사장 얘기 오랜만에 해봤습니다.